빈물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어저께 당뇨병에 관한 제 유튜브 사이트 한 편을 만들어 올리고 난 뒤 소아당뇨병에 관한 유튜브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소아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지금까지 고민해 보고 있었어요.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면 내 신체에 있는 어떤 조상들의 유전적인 경험이 나에게 이것이라고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아당뇨병과 관련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소아당뇨병과 관계없는 분들은 아마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하시려고 하면 들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저희 집에 장애자인 형이 있었기에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염려하는 게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잊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자꾸 설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요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 예. 병이 나기 전에 평소에 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럼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저 전화번호는 051-554-1004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죠. 554-1004. 우리 과거에 전화번호를 잘 외우기 쉽다고 연관된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554-1004. 이 전화번호를 우체국에 가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번호는 돈을 많이 들었어야 돼요. 당시에 저 전화국에 가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동네 전화국에 갔어요. 우리 형이 앞을 못 보는데 천사의 반찬이라는 반찬 재료를 팔 수 있는 영업점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울릉도에 가면은 약재 나물이 많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부패할 염려가 없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구입해 간다면 속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사의 반찬이라는 상으로 우리 형에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형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 형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정국 판사님이 어느 날 판결을 했는데 아마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치료 행위를 했는가 봐요. 그럼 우여곡절 의료법 위반으로 황정국 판사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을 치료한 것은 어사다.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어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죠. 세 갈래 길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갈래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아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조금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잘못 들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와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그 황종국 판사님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화두를 던져 주셨어요. 가령 선생님,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당신 이 병 나는 못 고쳐요. 그러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겠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도 나는 이 고친 바가 없고 몰라요. 자꾸만 그런 말 하면 그것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런 병을 스스로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고 찾아가게 돼요. 우리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의료법 위반이다. 모든 의료란 자격 있는 의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시에 유인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요즘 정치권에서 발언 재미있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답을 구해봤습니다. 무소식이에요. 직접 유인태 전 장관님은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 장관 할 시절에 보고만 받는 거지 그런 게시판에 올라간 글을 자기는 하나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 잘하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 하고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죽으면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자기 스스로 고친 병을 경험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소문 해보고 병원 자랑하려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방법으로 치료했는데 저 방법으로 치료했는데 해가지고 맞으면 큰 행운이에요. 그러나 현대의학이 이제 체계에 있게끔 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셔야 돼요. 법으로 하지 말게끔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황종국 판사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종국 판사님의 의견에 동조하여 새로운 민간요법,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의료 많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종국 판사님께서 책으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떻게 하나 1, 2, 3 세 권의 책을 내놨어요. 아마 도서관에 가면은 책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터키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발가락을 만져요. 발가락을 만진다는 것은 경락을 만진다는 거죠. 근데 시연을 했다는 거죠. 불편한 사람 하고 나니까 더 좋아요. 훨씬 금방 안 되던 게 되고. 그래서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대체약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자 동아대학교에서는 대체약 과정을 개설하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체약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체약의 특징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듣는 귀로 다양한 방법을 듣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이 그런 일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번 마쳤어요. 그동안 여러 대체의학에 관심 갖는 분들이 동아대학교에서 이 강좌를 수료하고 지적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소아당뇨병. 실제적으로 저는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소아당뇨병 환자였어요. 당시에 주겸이 나오고 난 뒤에 1993년도에 제가 소금을 만났을 때 어느 한 장소에 가는데 자신은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 소금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관심사에서는 별로 그것은 아니에요. 깊이 있게끔 그렇나 네 이름은 뭐고 살고 있기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지금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연락해서 어떻습니까? 이 근황을 알아보야 되겠다고 이렇게 친근감을 가진 상대는 아니었어요. 병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사는데 뭔가 부족하다니까 시간이 가면 치료되지 않겠나. 당시에 들려준 이야기는 소아당뇨병은 유전적으로 고착이 된 거라서 어렵다 했는데 유튜브 방송 화면에 보면 그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내가 육안으로 본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가령 신이 내린 맹약이라고 주겸 요란했어요. 그 주겸이 암을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못 고쳤어요. 여러 사람이 치료했다고 하는 진주의 어느 맹약, 자기 아들을 암으로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고치지 못하는 약, 누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때 당시 소아당뇨병 분을 만났을 때 오늘날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었다면 제가 연락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쳤다는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건강예사로 보편적으로 건강해지네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 정도 건강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설탕을 먹고 자라는 유산균, 어느 날 요구르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김치에도 설탕을 넣으면 유산균이 많이 생겨요. 그 유산균은 설탕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치료될 수 있는 좋은 식품이겠다 하는 취지로 김치를 연구하며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 자랑을 해요. 그 유산균은 설탕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단맛을 위해서 넣는. 우리 어머니들 김치 담고 오랫동안 잊고 두었거나 기운을 잘못 맞추어 좀 부패됐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폈다. 꽃가지가 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김치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균은 소금을 먹고 성장하는 균입니다. 설탕을 먹고 자란 유산균과 소금을 먹고 자란 어떤 균이 두 개가 전쟁을 붙었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를 만나게 되면 신체가 긴장하게 돼요. 신체가 긴장이라는 것은 수축, 이완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축 쪽에 가벼운 쪽, 수축의 방향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축은 강하게 하고 이완은 약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들 오늘 마음을 풀어야 된다. 편안함을 얻어야 돼. 첫째, 편안함이란 우리 몸에 지식적으로 이렇고 이해가 탁 될 때는 마음이 탁 놓여요. 근데 그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부족으로. 김치에 있는 흰 균 마음대로 생기게끔 그냥 뜨거운 장소에 둬요. 곰팡이 무진장 생겨요. 만져보면 비누처럼 미끈미끈거려요. 숟가락으로 떠서 끓여요. 끓이면 하얗게 떠있던 포자균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날 질병을 만들고 있는 원흉이 설탕이에요. 당분 0.1%만 혈액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구르트 몇 배나 많은지 당뇨 치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 야구르트를 먹고 모든 질병을 만들고 당뇨병을 부채질하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십니까? 입으로 먹는 음식에 0.1%만 당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야구르트 아무런 부담 없이 드시죠. 야구르트의 역사가 당뇨병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령 희망을 좀 가지게 된다면 소아당뇨병은 용융소금으로 한번 먹여봐요. 그냥 물에 타서 이제 정류수를 원해요. 저는 초순수라도 괜찮겠습니다.
그건 가격이 차니까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은 그나마 제거했다는 거예요. 용융소금을 1000cc에 9g. 보통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적은 커피 숟가락으로 뜨면 한 번 뜨면 3g 정도 돼서 세 번 뜨면 9g 정도 돼요. 링거 수액 용액처럼 됩니다. 아이가 음료수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할 때 드시게 해요. 유전 정보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잘못돼서 소아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당신이 스스로 몸속에서 그 유전 정보인 알을 만들 때, 남자도 알이고 여자에게도 알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알을 만들 때 본인이 쌓아온 경험 모든 것이 유전 정보가 되어서 DNA 사슬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고여요. 저장 꼭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을 저장한다는 거죠. 저장하는 사이에 염화나트륨, 순수한 소금을 끌어당겨 와서 사이에 넣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흔히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염기서열이다. 염을 기초에 두고, 소금을 기초에 두고 정보를 차곡차곡 쌓았던 DNA라는 정보가 알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인간으로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알을 만들 때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으로 만든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엄마, 아버지, 먹는 음식에 0.1% 이상 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전부 구입할 때 영수증 챙겨두시고, 지금은 안 되겠다. 그 영수증 갖고.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두 부부의 미래는 자녀예요. 그 자녀가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엄마, 아버지가 그 병을 제공한 거예요. 부모된 도리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거들어줘야 돼요. 다넣고 권유합니다. 용융 과정을 거치면 불순물이란 전혀 없는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이는 과정에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제품으로 즉시 아이에게 소금물을 만들어 아이의 몸무게를 따라서 아이 몸무게의 30분의 1 날마다 먹게끔 하십시오. 아마 힘이 없거나 지쳐서 쓰러지거나 이러한 것은 아마 보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 어저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그 귀한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한번 되돌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양자로 달라. 그럼 저희 자식이 되죠. 저희 자식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한쪽에 좀
다행이라고 한번 용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센병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33년간의 민간요법 경험자로서 한센병 한우를 보고 난 뒤에 내가 저 발병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뭘 했나. 지금 함안에 있는 군북면 모로리와 칠서에 있는 향촌마을에 용융소금을 전달하고 부담없이 먹기로 권유드리고 온 바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풍족하게 제공하지는 못했어요. 전달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양은 한 2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을 전달했기 때문에 2달 사이에 또 어떻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병, 소화당뇨병 어디에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한센 한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용융소금으로 반찬하고 밖에 나가서 절대 외부 식품을 아이의 입으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없는데 저에게 신은 있어요. 그 신은 소금입니다. 염과 소금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염과 소금이라는 2 단어를 씁니다. 일본, 중국 한 단어만 씁니다. 반대말 기억하십니까? 모든 의사가 소금을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상은 다 염으로 먹기 때문이에요. 소금으로 한번 드셔봐요. 염은 만병의 원인이요, 소금은 그 만병을 다스리는 약이 되는 겁니다. 저는 33년 동안 소금으로 경험했습니다. 저 어릴 때 자랄 때 같이 크던 친구들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혼자 제작하며 이 방송에서 무엇인가 전해줘야 되겠다고 정신을 몰두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내 생각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완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를 빛, 물, 공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빛과 물과 공기,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염되면 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오염된 채로 산다면 우리 신체가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빛물 공기를 해서 정화를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릴 때 소원, 장애자를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장애자를 만나면 행복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 순간까지 이 생각만 해도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은 얼마나 건강이 갈구했겠습니까?
저는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다리끌 밑에 가가지고 살더라도 소금은, 물은 바꿔서 먹으라. 만드는 음식, 염으로 만든 것은 입에 넣지 마세요. 소금으로 만든 걸 넣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있어요. 그분들 자신의 상품을 파는 데만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미네랄, 나노 기술을 아시죠? 흙을, 어느 흙이든 흙을 나노 동가리로 나누면 전부 미네랄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돈 들여서 하우스 만들어서 특정한 농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네랄 나노 단위로 드시면 돼요. 우리는 왜 농산물을 얻고 그 농산물의 도움을 받는 것겠습니까? 농산물 속에 각종 미네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 그 염에 물을 타면 바닷물이 됩니다. 바닷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드나요? 죽음이에요. 서서히 죽는 죽음. 처음에는 저도 이 용융소금을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30년을 경험해 봤어요. 한 표를 달라고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저 이야기, 저 민주당 당원이에요. 저 이야기 이재명이 듣고 과연 실천해 줄 수 있을까요? 조국 열렬하게 저는 지원합니다. 저의 문제, 조국이 출소를 하면 따져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는지. 아침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어제 유튜브 방송 올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에게 무슨 말로 도움을 줄까? 염려하고 있으면서. 소금이 이렇게 좋는데, 저는 거저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장소를 찾아가셔서 부탁해요. 내 처지가 이렇다. 누가 이래 이야기하는데 당신 것만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당신이 좋다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분들도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려면 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여까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경험해보고 이것밖에 없다. 나에게 신인 소금, 여러분에게도 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신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민간요법을 할 때, 당시에는 그 조직에서 제가 봉사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료했다는 경험들이 많이 책자로 등장하니까, 저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자에 적재적소에 이야기했던 사람과 연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일에 종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공격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네가 치료했느냐? 네가 확인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섬뜩했어요. 내가 뭔가 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봉사부장이라는 걸 그만두고 사실상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그 신장병 환자 민간요법으로 고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사리가 신장에 쳤는데 가령 고사리 나물 제삿날 다 거기가 먹게 돼요. 그 제삿날 우리 부모님들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의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사리의 독을 먹이는 것 같아요. 슬픈 날 아이를 만들지 말라.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고사리를 한번 삶아서 버리면 발기를 하지 않는 독성 성분이 일부 빠져나가겠죠. 그 고사리를 건조하고 두 번째 또 삶고 건조하고 세 번째 또 삶고 건조하고 9분을 하면 이제 저는 삶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약을 만드시는 분들은 찐대요. 전기를 올려서 삶는 것보다 찌는 게 더 낫겠죠. 쉬운 방법으로는 삶는 게 더 수월해요. 고사리를 9번 삶고 말고 이렇게 했다 하면 고사리 냄새가 있겠습니까? 그냥 식물성 그 자체예요. 우리가 먹어도 아무 영양가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사리가 9번이나 삼키면서 자신의 일부인 독을 잃게 돼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머물고 있는 독을 고사리 쥐끝이라고 당겨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가령 생명으로서 수태가 됐습니다. 수태가 되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거 주고 싶다고 이거 주고 아버지가 이거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수태된 생명체가 필요한 만큼 끌어서 당겨가는 겁니다. 고사리도 자신이 잃어버렸던 독을 끌어당겨서 가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먹여보실 수 있겠습니까? 간장과 된장으로만 맛을 내십시오. 아무런 조미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요구르트 절대 드시지 말도록 해요. 설탕을 먹고 자란 유산균, 소금을 먹고 자라는 균과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소금을 먹고 자란 균이 이기리라 단정합니다. 김치 한 1년 동안 그냥 두세요. 잊어버리고.
곰팡이 팍 완전히 섞였다 그죠? 국물 뜨세요. 펄펄 끓이는데 그냥 소금물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펄펄 끓이면 흰 균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균들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것들을, 균이 자라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몸속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김치에 있던 균들 끓임으로 인해서 다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 생명들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끌어당겨 가요. 그들은. 우리에게 끌어당기고 갈 것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독성 성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드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주십시오. 소금하는 구입처에 제 신처가 사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한 명이 경험하셨다면 저와 같이 다른 이웃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있었죠. 그 아이가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 기쁨만으로 만족하시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금으로 한번 가꾸어 보십시오. 가령 어떤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은 치료되는데 돈이 얼마 든다. 보증하겠다. 예,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 의사 만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그 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치료를 보증해야 됩니다. 의사는 그냥 실험용으로 한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은 당신들의 실험용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류의 누구도 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질병의 덫에 빠져 허덕이는 이 모습, 국가를 상대로 장애자 대우를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앞장서겠습니까? 그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사자, 자신 스스로 해결하게끔 둡니다. 어느 암사자든 수사자든 새끼 사자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거들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모든 것은 새끼 사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자라는 생명체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소아당뇨병 정상인으로 생활한 거 봤기 때문에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어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군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설탕을 가득 먹여가고 있고 소금은 전혀 먹이지 않고 병원에 치료하는 과정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됐다면 이 세상에 어려는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입니다. 어렵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누가 살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자살한 분, 자살이에요, 살인이에요? 정치인 단신들이 한 살인이에요.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한번 되돌아봐 줘요.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빨리
그 단추를 빼내고 다시 꼽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끝끝내 우기는 거예요. 자신의 숟가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많은 어린이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이렇더라. 그 어린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 소금을 비싸서 못 판다 하더라고요. 그들은 의료보험에 익숙한 돈을 조금만 내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빼내 먹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얼마 안 드는 그 맛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신들의 밥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건강에 그렇게 자신 있으셔서 제발 100세 이상 사셔서 많은 지식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적서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가 성적서입니다. 우리 부모님 소금으로 생활하는 것 강요하고 싶습니다. 그 머리에 짜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세뇌당한 것보다 더 강한 세뇌예요. 산 경험자예요. 오늘 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용기를 한번 끌어당겨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은 물이든 음식이든 입으로 넣어 삼키며 각종 필요한 장기들은 스스로 끌어당겨 가게 되지. 부족하면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지. 넣어주세요. 입으로. 그 에너지. 저는 건강에만 관심 있고 별도로 어디 돌을 터뜨린다고 수련을 하거나 도사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건설 노동자예요. 주택 수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주택 수리를 할 때 사람을 건강해야 하겠다고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면 저는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우리나라의 국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저의 가족과 인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건강한 인연을 만나도록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내 혼자만 갈고 닦는다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짐작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